가을이면 건조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자기 몸집의 20배나 되는 수분을 머금는답니다. 누구에게 어울릴까? 그렇죠. 바로 붉은 여드름입니다. 염증성 여드름, 올리브영과 보습제, 수분크림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손영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안리 바닷가를 걷다가 말이죠. 올리브영이 있더라고요. 광안리 바다에 찬바람이 사는 게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이면 건조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피부과에서 보습제 잘 발라라는 마르고 닳도록 할 계절이 슬슬 다가오는 거죠. 자, 우리 보습제, 올리브영과 보습제, 수분크림 이야기. 제가 수분크림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수분크림 그런 거 정의가 없더라고요. 보습제랑 같은 말이란 말이 있던데, 그러니까 뭐 수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수분크림, 보습에 포커스를 맞추면 보습제. 사실은 똑같은 말이다. 화장품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바로 보습입니다. 제가 올리브영에서 여러분들한테 나름 어떤 그 색을 가진 수분크림 포인트를 맞춰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제 직업은 피부과 전문이죠. 아무래도 썩난, 트러블, 얼굴에 여드름이 난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이 나신 분들이 저한테 만약에 수분크림 뭐 발라야 됩니까 원장님? 하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수분크림 발랐는데 제 눈에 요런 제품이 들어. 요런 제품을 골라서 제가 다음날 병원에 왔더니 우리 직원들이 원장님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그 보니까 3천만 개가 팔렸다나? 그래서 엄청 유명한 뭐 수분크림이더라고요. 요게 닥터지 레드 블리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한때 PX 크림이라고 그 군인들 계시는 그 PX에서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 수분 크림을 가지고 나온 목적은 요게 수분 크림인데 딱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약간은 구겨듣지만 지금 요 포장지인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난코메도제닉이 무슨 말일까요? 코메도가 여드름, 좁쌀 여드름을 말해요. 난코메도제닉은 그 여드름을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제 뭐 알러지도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게 10 시카 컴플렉스 10가지 시카 성분을 넣었다. 시카가 뭐죠? 제가 예전에 그 다이소 영상 때 한번 말씀드렸죠. 병풀이라고. 병풀을 다른 말로 호랑이풀이라고 한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호랑이가 이렇게 싸우다 상처를 입고 그 병풀 위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상처를 회복했던 그런 힐링 장소의 그 전설의 풀. 지금 이 성분을 보면 병풀잎 추출물, 알라토인, 또 병풀 추출물, 아시티코사이드, 마데카식 애시드, 또 아시아틱 애시드 이렇게 병풀 관련된 성분만 한 10가지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나야시나마이드, 우리 염증을 가라앉히고 약간 미백작용을 하고 민감성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나머지 지금 강조되는 성분들이 시카, 붉은빛을 가라앉히는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발라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이렇게 수분감이 있어요. 무겁지 않고 좀 빨리 마를 것 같은 느낌이긴 하던데, 즉 이 화장품은, 이 수분크림은 누구에게 어울릴까? 그렇죠. 바로 붉은 여드름이 있는 염증성 여드름. 우리 시카가 마데카솔에 들어가는 성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시카 성분은 붉은빛을 잘 가라앉히고 염증을 가라앉히니까 그야말로도 환한 붉은 여드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만들었다는 걸 전 알 수가 있죠. 가라앉히는 성분과 또 여드름을 자극하지 않는, 또 피지를 제거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으면서 아주 수분감이 있는, 너무 꾸덕하지 않은, 그래서 이게 젊은 군인들이 많이 있는 PX에서 많이 팔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화농성 여드름,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수딩이라는 말 아세요? 이게 영어로 진정이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붉은 염증, 화기를 진정시켜준다. 아주 디자인도 어울린다, 그죠? 레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브랜드는 요겁니다. 넘버즈인 판토텐산 액티브 수딩 크림. 죄송합니다. 제가 자, 넘버즈인. 저 이거 브랜드 보고 이거 뭐라고 읽는지 되게 어려워했는데 넘버즈인이 맞네요, 그죠? 판토텐산이 뭔지 아세요? 판토텐산이 비타민 B5 컴플렉스, 비타민 B5 컴플렉스. 여러분 올리브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화장품이 제가 들은 풍문에 의하면 라로슈포제 시카 플러스 밤이라고 합니다. 피부과에서 재생연고로 많이 소개하는 그 화장품 보신 적 있죠? 라로슈포제 시카 플러스 밤 뒤에 B5라고 적혀있죠. 그 B5가 뭐야?
바로 이거죠. 판토텐산, 비타민 B5. 요게 염증을 잘 가라앉혀주고 또 피지를 잡아주는 기고요. 근데 피지만 잡을 것인가? 여기 지금 그 내용에 보면 딱딱한 피지를 말랑말랑한 피지로 만들어 피지부터 트러블 개선을 도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수딩 크림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 판토텐산이 물론 완벽하게는 논란이 좀 있는데 판토텐산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피지가 줄어들고 여드름이 잡힌다라는 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의사들이 원장님 여드름에 좋은 영양제 뭐 먹을까요? 하면 아연, 판토텐산, 그리고 오메가3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거든요. 판토텐산. 자, 판토텐산이 강조된 이 수딩 크림은 틀림없이 피지가 많은 지성 환자들을 위한 거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 보습이 아니라 피지가 고민이시라고 하면 요 수분 크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뻔하디 뻔한 걸 들고 나왔습니다. 아토베리어 365. 아토베리어 하면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 MD 보습제 실비되는 거죠. 의료기기로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저는 이 아토베리어 브랜드에 굉장히 애정이 있어요. 저도 지금 에스트라 크림을 늘 받거든요. 물론 이거 아토베리어 365 크림은 이제 병원에서 파는 브랜드가 아니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올리브영 등에서 구입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 아무래도 피부 질환 환자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원장님, 저 보습제 타가고 싶은데 제로이드가 좋아요? 아토베리어가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 차이를 되게 짧게 말씀드려요. 보통 아토피나 건조한 피부에 필요한 성분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이다. 이 두 개가 들어있는 그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습제로 권하는 거다. 그런데 제로이드의 강점은요, 쓸데없는 성분이 적어요. 휴맥탄트, 습윤 성분이 좀 들어있어서 발림성이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쓸데없는 성분이 있다? 쓸데없는 말이라는 좀 그런데 성분 자체가 아무래도 좀 최소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나 트러블을 악화시킬 우려가 없죠. 자, 그러면 아토베리어는요? 아토베리어는 많아요. 성분이 많아요. 그게 아토베리어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아토베리어는 세라마이드도 제로이드보다 더 많고 안에 보면 추출물로 해서 좀 이렇게 그 발림성을 좋게 할 만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림성도 좋고 향도 좋거든요. 우리가 트러블성 피부가 아니면 대부분은 제가 아토베리어를 좀 더 권해드린 편이에요. 보습제로. 누가 좋은 화장품이죠? 그 에스트라, 그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드는 화장품인데 우리가 그 아토피 환자에서 부족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을 더마온 공법이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알갱이를 만들어서 그 좋은 성분을 넣는 그런 어떤 좀 특수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거 발라보시면 이렇게 하얀 알갱이가 잡혀요. 계속 바르다 보면 사라지는데 그게 이제 세라마이드인 거죠. 이거 왜 소개하냐고요? 역시 보습제는 아토베리어다. 건성이신 분들은, 그죠? 방금 제가 지성을 이야기했는데 건성이신 분들은 이 아토베리어 365 크림 역시 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요거는 조금 제가 흥미로워서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닥터지에서 말하는 닥터지에서 나온 바쿠치올 포워젯 크림입니다. 이거는 지금 바깥 내용을 보면 바쿠치올 PDR 캡슐이 모공을 채워 속 탄력 효과를 전달하는 모공 탄력 크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거 들고 나온 거는요, 바쿠치올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바쿠치올이란 말 많이 못 들어보셨죠? 만약에 화장품 유튜브 좀 보신 분들은 레티노이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레티노이드, 의사들이 꼽는 최고의 성분, 주름도 피고 미백 작용도 하고 탄력도 좋아지는, 그런데 자극 증상이 있는 레티노이드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레티노이드를 대신할 수 있는 후보들은 뭐가 있을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쿠치올. 별명이 말이에요, 식물성 레티노이드라는 별명이 있어요. 새암풀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하는 건데, 이 바쿠치올은 레티노이드하고 굉장히 좀 다른데 이상하게 성능은 비슷해요. 미백작용을 하고요, 탄력을 좋게 하고요, 콜라겐을 만들고 주름을 펴줘요. 최고죠. 그리고 레티노이드의 최대 단점, 자극도 별로 없어요. 물론 레티노이드보다 좋냐고요? 그거는 좀 뭐 아닌 듯한데 그래도 레티노이드의 빈자리, 자, 레티노이드 바르면 따가우시는데 레티노이드가 그리우신 분들, 아무리 레티노이드 화끈함을 적응하려고 해도
실패하시는 분들은 바쿠치올이 들어간 화장품을 한번 써요. 제가 이거는 정말 그 모공 탄력에 좋은 바쿠치올이 들어있는 게 아주 좀 매력적이라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9달 창귤 비타민C 잡티 케어 크림 알파. 이름이 참 기네요. 노란색, 누가 봐도 비타민C 노란색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비타민C가 참 좋은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백 작용을 하고 단점이 있죠. 뭐냐고 하면 잘 변성된다는 거야. 햇볕이나 공기 중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장품으로 봤을 때는 그 비타민 C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스코르빅 애시드 같은 그런 대체품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써봤더니 산뜻하면서 자극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백에 고민이신 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보면 9달 청귤 비타민 C, 비타-C 잡티 케어 크림 알파. 예.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여기서 끝내기가 좀 뭐해서 원래 안 하려는 거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요거는 메디힐 보우 히라셀에서 나온 이제 하이드라 크림인데, 요건 제가 왜 들고 나왔냐고 하면 요거는 히알루론산. 여러분 히알루론산 들어보셨나요? 필러가 히알루론산이죠. 물광주사에 들어가는 성분. 이 히알루론산이 사람 그 피부 진피에 들어가면 자기 몸집의 20배나 되는 콜라겐이 이렇게 수분을 머금는답니다. 촉촉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광주사 같은 거 맞는 거다 이런 이제 히알루론산을 막기 위해서거든요. 촉해지기 위해서. 근데 피부 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피부 바깥쪽에 히알루론산 바르면 그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효과가 있을까? 사실은 효과가 적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히알루론산 입자가 피부 한 각질층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수분을 머금어서 아무래도 피부가 촉촉해 보이고 윤기 있게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근본적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건 아니죠. 아까 제가 비타민 C 크림 소개했는데요. 이게 따갑거나 변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히알루론산 크림을 바르고 그다음에 요거를 얹어주면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올리브영 자주 가시나요? 저는 피부과 의사라서 종종 가보거든요. 화장품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한 화장품이 뭐 최고의 복제건 아니에요. 제가 늘 그렇지만 피부과 전문의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피부 컨디션에 맞는 제품들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이런 오늘 소개했던 어떤 성분들에서 들어놓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화장품을 이렇게 구입하실 때 조금 더 길잡이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소개해 드린 거니까 가볍게 보시고 뭐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